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오전 11시 반입니다. 휴전 6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이죠. 위원장 하니까 김정은과 연관되어서 좀 꺼림칙합니다. 위원장이란 말이.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평화라는 가치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안보라는 이름으로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 다만 현 정부는 지나치게 대화 쪽으로만 간다. 평화가 결국 우리가 잘 살기 위한 것이어서 미래 전략도 함께 나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공 보수 세력이 자유한국당에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 저 사람들 괄호하고 북한은 속일 것이다. 우리를 이렇게 할 것이다 등 불신과 두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질서가 변하는 만큼 우리의 사고체계도 변해야 한다. 터놓고 앉아서 그분들과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보수 이념을 해체해야 한다. 냉전적 무슨 수구 세력과 결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비슷한 맥락 같기도 하고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한데 반공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은 받습니다. 대한민국은 반공하지 않으면 자유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만으로는 부족한 나라입니다. 저 태평양의 피지나 뉴질랜드 같으면은 반공 빼고 자유민주주의 해도 체제를 지킬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와 절대악인 공산주의와 싸워야 자유를 지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반공이라는 방패가 있어야 합니다. 반공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 체제는 반공을 빼면은 자유를 지킬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반공주의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공주의로 가면은 독재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로 가면은 체제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공 자유는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 체제의 두 바퀴입니다. 두 기둥입니다. 하나 빼면은 나머지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 동서남북 난해 이동훈 디지털 편집국 정치부장이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제시를 했습니다. 조선닷컴을 통해서 보수 정당이 다시 살아나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느냐고 질문을 던졌더니 네티즌에게 질문을 던졌으니까 응답자는 보통 젊은 사람,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요. 대략 25일 동안 25일 반나절 동안 1,400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63% 정도의 다수가 문재인 정권과 강하게 싸우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게 제일 많답니다. 인적 청산, 과거와 단절 등등의 주문은 32%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문재인 정권과 싸우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거창한 일을 생각하지 마라. 당 강령부터 다시 들여다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 김성태 원내대표가 문제 제기한 것하고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정권과 싸우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좌파 정책, 대북 유화 정책과 싸우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반공 자유 노선으로 돌아가란 말이죠. 그 말을 정리한다면은 그런데 여기에 이 이동훈 정치부장도 이 글을 보았답니다. 한국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의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된 강령이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의 헌법 가치에 기반하여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과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잘 정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인데 이 강령은
한국당이 고민을 해가지고 2012년에 전면 개정을 거친 강령이니까 이 강령을 기준으로 토론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김병준 비대위가 먼저 강령을 꺼내놓고 토론하면서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면서 논쟁을 한번 해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거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정치부장이 있어서 제가 힘이 납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강령을 잃지 않는 자유한국당 의원 많습니다. 제가 만나본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꼭 강령 읽어보았느냐고, 우리의 사명 읽어보았느냐고 물어요. 읽어보았다는 사람 한 사람도 만난 적 없습니다. 대통령이 헌법 잃지 않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오늘날 자유한국당은 비극은 여기입니다. 고민 끝에 만든 강령을 완전히 벗어난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이야기는 강령에 위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헌법에 위반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김병준 위원장의 어제 인터뷰도 이 강령과는 맞지 않습니다. 강령과 맞지 않는다면은 그 자체가 불법이죠. 불법. 그리고 이 강령이 읽어본 사람이면 다 감탄할 정도로 잘 써진 고민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2012년에 개정을 하고 부분 개정은 2018년 2월 2일에도 했네요. 여러 가지 손을 본 겁니다. 손을 본 거. 역사적인 문서입니다. 이걸 가지고 토론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좌파 정당은 항상 강령 가지고 투쟁을 합니다. 강령에 맞지 않으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정당이 되는 건데, 그런 이념정당과 싸우려면 자유한국당도 이념정당이어야 합니다. 반공자유민주주의 이념정당이어야 하는데, 이 비상대책위원회가 그나마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이념적 가치를 허무는 것을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강령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함부로 패션 우파가 돼가지고 반공 냉전을 욕을 하면은 자신이 뭔가 좀 양심적인 지식인이 되고 좌파가 환영해 줄 것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반공 냉전을 욕을 하는데, 그것을 그것이 무슨 멋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별 생각 없는 사람들이 반공 냉전은 나쁜 모양이다. 반공이 없었으면 오늘 대한민국이 없었고, 더구나 한반도는 지금도 전쟁 중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전선언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쟁 중인 나라에서 냉전적 사고를 가져야지, 전쟁 중인 나라에서 평화적 사고를 가지면 됩니까? 강령을 보십시오. 강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손에 강령을 들고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기준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토론할 때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배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김성태, 김병준 두 분은 자유한국당 강령, 헌법이죠. 헌법. 당의 헌법을 무시한 발언을 자꾸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어느 한 사람도 왜 강령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지적을 하는 사람이 없고, 저나 이동훈 부장 같은 국회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유한국당은 영혼이 없는 정당이다. 아니, 비겁한 건 욕이 안 됩니다. 사실은 권력을 잃으면은 겁을 내게 마련이에요.
다 용감한 자유한국당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부지런하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지런하기. 용감하지 못하면 부지런하기라도 해야죠. 즉 강령 공부를 해야 되죠. 강령 공부. 강령 모르는 강령을 읽어본 적도 없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대다수다. 죽었다 깨나도 이런 정당이 반공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명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첫 문단이죠.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의 헌법 가치에 기반하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평화통일을 지향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대가 공정하고 부강한 국가에서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도 지속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했는데 아까 김병준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은 평화통일이라든지 한반도의 안정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화라는 가치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도 당 강령에 평화를 자유 다음의 가치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안보라는 이름으로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 이 말은 틀려먹었죠. 안보와 평화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안보가 중요합니다.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안보가 있어야 평화가 유지됩니다. 평화가 있어야 안보가 유지되는 거 아닙니다. 안보가 있어야 평화가 유지됩니다. 평화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면은 망해버립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일찍이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는 간첩과 같다라고 한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6.25 남침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렇다, 좋다, 민족 공조하는 입장에서 평화다 했다면은 국군이 항복했을 거 아닙니까? 평화를 위해서 항복하면은 노예로 되고 대한민국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안보라는 이름으로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당 강령과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문장. 국가안보, 자유와 책임, 공동체 정신, 국민통합,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등 신보수의 가치와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확산시켜 나가며 능력과 도덕성 및 애국심을 갖춘 인재들과 함께 이를 실천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 된다. 한마디도 뺄 게 없습니다. 특히 국가안보를 자유와 책임 앞에 딱 갖다 놨어요. 이것도 깊게 생각한 어느 선택입니다. 국가안보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유와 책임이고 공동체 정신이고 국민통합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이다. 신보수 가치라고 했어요. 이걸 가지고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국민이 원하는 대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견제할 것이냐. 문재인 정권의 독재화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투쟁 방식, 액션 플랜을 논의해야 합니다. 액션 플랜을. 좌파 정권과 싸우는데 반공을 포기하면 뭘로 싸웁니까? 칼을 버리고 적군과 싸울 수 있습니까? 여기 우리의 사명은 1.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 존중. 2.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 우선. 3. 자유와 책임의 조화. 4. 공동체 정신과 국민 통합 지향. 5. 긍정의 역사관과 자긍심 고취. 6. 지속 가능성 중시. 7. 열린 자세로 변화 혁신 추구. 아주 구조적으로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비상하니까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인데 원점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다수 네티즌들이 원했던 대로 싸워야 합니다. 싸워서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싸워서만 지킬 수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액션 플랜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